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식물의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들 센트럴 파크 이코노미 그 분석 자료 읽어봤어요? 그 영어로 된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놨죠? 네? 읽어봐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센트럴 파크이 뉴욕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 그거 읽어보면은 150년이 돼가 150년 후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해놓고 150년 후에 지금 경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조경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공원 녹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놓은 굉장히 잘 귀중한 보고서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공장에서만 돈이 나온 줄 아는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돈이 꼭 공장에서만 나온 게 아니죠. 공장에서 나오는 돈은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재도 한정되어 있지만 공해가 배출이 된다. 공해가. 문화, 이런 환경, 뭐 이런 거 장사하면은 공해 부작용 없고 공해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65%가 산이죠. 그래서 뭐 오래된 데이터긴 하고 더 뭐 나오고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정확한 분석 수치는 아닌데 2010년도 분석한 우리나라 산이 109조 원어치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한국 사람한테 준다. 산이 수비 산의 수비 뭐 이렇게 수원 함양 정수 무슨 토사유출 방지 붕괴 방지 이산화탄소 흡수 뭐 해가지고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관도 생물 다양성도 치유가 1조밖에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이 등산객이죠. 전부가 다 로스페이스 다 있죠. 전 국민이 알피니스트죠.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 근처에 산이 없었으면 다 화병 나가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산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은 가서 풀고 오고 회복이 되고 그런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 앓고 있는 화병을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산에 가는 건 좋은 현상이다. 시내에서 뭐 이런데 오염된 데서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산들. 나는 지난주에도 북한산을 갔다 왔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돈 한 푼도 입장료도 없어요. 우리는 늙었다고 지하철도 공짜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루 종일 산속에서 계란 하나 삶아서 가지만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서울이고 우리나라 환경이에요. 산에 가면은 편안하죠. 자연 속이니까. 또 기가 막히게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우리 주변에 바위산들, 화강석, 화강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그 에너지를. 엄청난 바위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인들은 바위산에서 깨달음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이 대단한 우리 산악국가이면서 산악국가이다 보니까 쓸만한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땅값이 비싸고 하지만은 우리 건강하게 사는 데는 크게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면은 의료비가 지출이 줄여들겠죠. 의료비를. 그래서 처음에 센트럴 파크를 설계할 때 주안점이 특히 이제 그 근로자들 내 건강을 회복시키자.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말이라도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하자. 숲을 조성해줬다. 그린스로드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크네드도 사실은 최초의 영국의 버크네드 시에서
퍼블릭 파크를 1843년에 처음 법을 제정해서 나라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퍼블릭 파크를 영국에서 고안을 했는데, 그 취지가 뭐냐? 근로자들이 건강이 나빠져 위생시설도 안 되고 다닥다닥 달동네에 지저분한 데서 사니까 일을 못 한단 말이야. 생명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건강해야 뭐 공장에 돌아가고 하니까 쉴 수 있는 그 퍼블릭 파크를 만들어주자 시작된 거거든요. 공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원이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공원이 이제 집 대문 밖을 나서면은 도시민들이 쉽게, 어린애들은 5분 안에, 어른들은 뭐 10분, 15분 안에 공원에 도달해서 쉬고 재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건강이 회복이 되고 건강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복지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은 의료비를 정부 나라에서 부담한 나라가 많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태리 가가지고 병이 나면은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가 공짜예요. 영국도 공짜예요. 내가 실제로 두 나라는 경험을 했어요. 다른 뭐 스칸디나비아, 유럽에 공짜로 의료비가 공짜인 나라가 많죠. 부탄도 공짜고. 그걸 나라에서 부담을 했단 말이야. 이제 복지 정책 차원에서. 그런데 국민들이 건강하면은 의료비 지출이 줄일 수 있죠. 엄청난 지금 GDP당 이 미국이 6.5%, 60% 엄청나게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비를 줄여주고, 의료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출될 의료비를 줄이게 되면은 다른 용도로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죠. 다른 복지 정책에. 군사비를 줄이면은 그 예산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데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면은 이제 뭐 지도자 입장에서, 나라 입장에서도 당연한 도리이고, 건강하게 살면은 의료비를 줄여준단 말이야. 의료비를. 국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야. 국민 건강도 좋지만은. 그래서 공원이 우리 생활 주변에 고르게 많이 배치됨으로써 거기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지면은 본인도 좋지만 나라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원 녹지가 도시에서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공원 녹지가 요거는 이제 어제 내가 모임을 갔다 왔는데, 이걸 자랑보다 요거 나도 식물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하는데 어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 서울이라고 해요. 여기가 행주산성, 그 남한강변에 우리 서울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선인장이 지금 꽃이 노란 꽃이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천년초. 우리나라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오래전부터. 이게 좀 더 지금 너무 의아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화해원예학이거든. 원예 중에서 꽃을 연구 화해원예학. 내가 석사를 화해원예학을 전공했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의 화해원예학의 대가들, 교수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어제 놀래가지고. 야, 서울에서 사막에서만 자란다고는 선인장이 지금 서울에 자라고 있어. 어떻게 된 거나 이게? 응?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 이론적으로. 선인장은, 다육식물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란 걸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서울에서 선인장이 자라고 있다고. 천년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걸 재배하는 후배가 놀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설마 하고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 어제 이제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선인장에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채 선인장 오픈티아. 이제 제주도에 이게 있어요. 제주도에 이 부채 선인장은 멕시코에서 해류를 따라서 흘러와 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될 수 있죠. 그럼 야자류도 되니까. 근데 서울에 선인장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영하 20도에서도 이게 죽질 않아요. 영하 20도씩. 겨울에는 물론 이게 이제 좀 쭈글쭈글해지고 누래지는데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또 빨간 열매가 달려요. 이걸 이파리 이거 빨간 노란 꽃이 지고 나면은 빨간 열매가 달려요. 네? 그걸로 이제 술을 담가 먹고 화장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그래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화해원예학 식물을 40년 50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고는 다른 상황이 지금 어제 마주친 거예요.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자생식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언제부터 자생을 했는지는 정확히 이제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조선시대 때 이게 자랐어.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나씩 집에 가지고 있다가 뭐 화상이 나면 바르고 상처 나는데 바르고 뭐 찧어서 먹고 화장품을 만들고 뭐 샴푸 같이 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이용을 했던 거라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니까 어렴풋이 시골에 이런 화분에 부채선인장 심어 놓고 이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단위로 지금 천년초 농장을 재배하고 이 이파리 꽃에는 또 엄청나게 벌들이 많이 와서 선인장 꿀이 최고 고급 꿀이에요. 선인장 꿀이 생산해요. 그래서 어제 이 농장 주인이 아주 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우리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나왔고 독일에서 식품학 박사를 따고 지금 호서대 대학원장 한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천년초를 가지고 식품으로 개발 연구 분석해서 했는데 알로에보다 훨씬 더 약효가 좋고 아주 놀라서 그래서 막걸리를 담가서 어제 먹고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이 스님이 줬다는 거예요. 해민 스님이란 건데 이 스님이 이 교수한테 천년초가 이렇게 옛날부터 키워온 식물이 좋은 식물이 있으니까 당신이 식품을 하니까 좀 연구 분석을 좀 해봐라 하고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부터 이 사람이 식품공학과 교수인데 그 천년초를 분석을 해봤어요. 성분을.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기가 막힌. 그래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모임은 264 평화음악회. 264 알죠? 264 들어봤죠? 네? 264가 누구예요? 264죠? 이게 264죠? 네? 이걸 한글로 264라고 쓴 거라고요. 원래 이름은 이활. 264가 뭐냐? 수의 번호예요. 감방의 번호. 네? 이 264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17번 감방에 갔어. 17번을. 감방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264의 광야, 뭐 절정, 뭐 청포도, 뭐 시 좀 알죠? 이 양반은 이제 문학인 이태계의 퇴계 14대 손이더라고. 아주 양반집 좋은 집안의 젊은이였는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한글하고 하다가 17번 간판이야. 이 사람 제수 번호가 264번이야. 그래서 264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준 거라고. 지금 해방이 됐고
이런 그 윤봉창 안중근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이육사 이분을 기리는 음악회를 가수들도 오고 해서 토론도 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강북구청장이고 이분은 전에 장관을 했던 김영환. 그런데 이 스님도 그렇고 이 장관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이 책을 아시안 밀레니얼리즘, 우리말로 하면 아시아 이상사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바마 100명 친구들이, 오바마 100명, 오바마하고 아주 절친한 100명의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포인데 이 양반이 거기 낀다고. 그래서 오바마 집에 가서 같이 부엌에서 밥 먹으면서 개인적인 일을 할 정도로 특출한 한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용범 씨가 이 책을 썼어요. 이용범, 홍범리 이 양반이 이 책을 내가 우연히 이 양반의 특강을 그 TV에서, 케이블 TV에서 보면서 이 책을 홍보를 하길래 국내 서점에 뒤져보니까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내가 직구를 해가지고 이걸 구입을 했다고. 그것도 130불인가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이 책이 보면은 대단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정체성을, 홍익인간, 세계에 없는 개국 이념이다, 홍익 인간이. 그리고 이 책의 서론에 서양의 한국 학자들,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측면, 딱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동학, 하나는 대원군, 두 주제를 주로 연구를 하더라. 동학은 뭐죠? 동학 들어봤죠? 동학 누가 일으켰지? 누가 세웠지? 응? 최재우? 동학이 뭐예요? 동쪽의 학문. 동학이 뭐냐고. 서학에 반대한 게 동학이죠. 네? 우리는 동국이고 동이족이고 동국. 동학은 서양의 문물이 여과 없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겠다, 이걸 막자 라고 종교는 아니고 단체를 세운 게 동학이라고. 벌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자 후보들이니까. 동학이 서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줬는가 불행을 가져다 줬는가 생각을 해볼 때라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갈 일이 아니죠. 벌써 한글을 했단 말이야. 뜻 있는 사람들이 동학 혁명이라고 하는 동학 세워가지고 그 종교화해서. 그리고 대원군이 대표적으로 쇄국 정책을 썼죠. 외국 못 들어오게. 대원군이 나쁘게 지금 평가되고 있죠.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침 고해의 나라 모닝캄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릴 거다, 못 살게 할 거다. 에? 원조가 아니라 지금 미국 대통령 이상한 놈이 이제 한국에 왜 한국을 지켜주느냐, 미국은 철수하겠다, 왜 미국 돈을 예산을 한국 미군 주둔시키면서, 그거 아주 정신 나간 놈이거든. 미국이 자기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기들이 무슨 자선사할까요? 무기 팔아먹고 외세 확장하려고 있는 거지. 한국이 좋아가지고 미군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서양 문화가 한국에 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민이 기대한 만큼 행복한가? 왜 이렇게 우리는 자살자가 많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응? 생각을 해볼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나라가 없는데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나라라는 이 대한민국 나라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죠?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알죠? 네? 당연히 뭐 나라는 당연히 있구나 하는데 뺏길 수 있죠? 뺏겼죠? 나라가 없는데 돈 벌어서 출세해서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응? 애국심, 그리고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금수강산이고 아름다운 나라고 신성국이고 불사국이고 군자국이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배낭여행 가고 외국 가봐요. 비교가 된다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런 좋은 나라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부모님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지금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게 나라가 그러면 자동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야. 안중근이, 이육사가, 윤봉창 등등 뭐 많은 애국 지사들 있잖아요. 애국자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그 사람들 기리는 날이었다고. 그런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남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잠시도 생각도, 어제 현충일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태극기 이제 조기죠. 현충일에는 개항하려고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길을 단 사람이 없어요. 한 우리가 1900세대가 넘는데 한두 집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이거 내가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히 현충일에는 이제 우리가 그 좀 기대를 좀 낮춰가지고 조기를 달잖아요. 안 달아요. 아무도. 응? 나라에 대한 전혀 지금 생각 없이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고 한국을 빛낸 사람이라. 응? 한국에서는 별로 몰라요, 이 양반. 어제 내가 깜짝 이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날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이분의 책을 사서 읽고 TV에서 보면서 야, 저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기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이 스님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 조그매요. 남자 스님인데. 이 장관이 지금 85 어느 대학 총장도 했던 분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쓰지를 못하니 앉아서 이제 특강을 하고 이분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게 나라가 뭐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응? 엉망이란 말이야. 나라가. 이거 나라 정체성 주체성을 살려야 된다. 어제 아주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우연인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전부가 다 좀 골수는 아니고 나라 뭐 기본은 애국심이에요. 나라 살리자. 정체성을 살리고 정통성을 살리고 주체성을 살려보자.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어제 상당히 그 천년초라는 내가 몰랐던 50년 식물 공부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일 신신해야 되고 이런 그 선입관에 벗어나야 되는데 선인장은 사막에서만 산다.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더라. 오래전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 이 책을 사봐요. 리 홍범 치면은 이게 아마존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좀 공부를 해야죠. 지금 국사책 논란이 많고 잘못 써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객관적으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책을 사보라고. 굉장히 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지금까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식물이 어때요? 기계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 애완동물하고 비교해서 식물이 어때요? 좀 가까이 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식물에 대해서 몰랐고 기계, 애완동물 기껏해야 하루 생활에 전부 그거죠. 전부 컴퓨터, 핸드폰, 또 집에 가면 강아지하고 놀고, 그렇죠. 식물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식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이제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이 원래 지구의 주인이죠. 지구가 생성돼 식물이 먼저 나타났죠. 뭐 진화론이 있든 창조론이 있든 나중에 동물이 나타나고 인간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식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객들이 와가지고 동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죠. 식물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고, 또 식물은 뭐 기계같이 부산물로 공해를 배출하고 뭐 에너지가 뭐 고갈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자라주면서 인류에게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이런 걸 망각하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금 기계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식물의 중요성, 가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거고, 특히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강의를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 지방대학 머리도 나쁜 학생들한테 떠들어봐야 그건 공연물이고, 여러분들은 스카이 대학생들은 특출한 인재들이니까, 나라를 끌어갈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 대한민국이 누군가,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알고 정책을 수립하고 나라를 끌어가야지. 그냥 돈만 벌겠다, 정신없이 뭐가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죠. 재밌죠? 예? 키워보니까 그 유치원 때 하는 실습인데 유치원 때 안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유치하지만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일단 키우는데 죽어버리면 속상하죠. 잘 커줘야죠. 그러니까 쉬운 식물부터 키워보는 거예요. 키울지도 모르면서 몇백만 원짜리 비싼 난을 키워서 죽은다더니 하면 화병 나가지고 사람이 죽죠. 쉬운 것부터 죽어도 괜찮은 거, 뭐 값싼 거, 이런 걸 키우면서 중요한 건 식물과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근데 이제 식물의 이제 가치, 역할, 다양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식물이 건강하게 커줘야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농약을 뿌려주고 뭐 관리가 힘들고 그러면은 또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된다고. 그냥 쑥쑥 잘 자라줘야지. 식물을 키우는데 자꾸 죽으면은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그러니 쉬운 것부터 한번 1년 초 한번 쉬운 것부터 한번 재배를 하면서 식물하고 좀 친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물을 단계를 조금씩 이제 올라가요. 조금씩 해서 조금 비싼 거 사가지고,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식물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식물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햇볕이 필요할 때 햇볕을 쪼여주고, 물 먹고 싶을 때 물을 주고, 비료가 필요할 때 비료분을 주고, 그래야 식물이 생물이니까 크죠. 이걸 이제 강의하는 식물을 키우면서 비로소 나는 양생법을 터득했노라. 몸 관리하는 방. 양생은 이제 동양적인 건강관리법을 양생이라고 그래요. 서양의 건강관리법하고 동양하고는 좀 틀리죠. 서양의 건강관리법은 육체적인 것만 주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근육질, 뭐 헬스클럽, 피트니스 가가지고 막
근육질 탄탄해지고, 이런 거, 뭐 또 운동,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이런 게 이제 서양 체육이고 운동 관리인데, 동양에는 이제 육체만 관리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더불어서, 정신까지. 그래서 일단 이제 육체가 건강해야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을 수가 있죠. 그 육체를 수레바퀴에 비교를 했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줘야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뭐 써먹을 거 아니에요. 몸이 굴러가지를 못하면은, 움직이지를 못하면은 혼자 무용지물이고 혼자 나라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혼자 엔조이하고 즐기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오늘날에 지금 인문학이 사양산업이 된 게 인문학자 스스로 나는 뭐 그렇게 인문학자도 혼자 즐기고 있단 말이야. 아, 기쁘거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공자할 맹자할 철학책 보고 하면은 혼자 희열을 느낀단 말이야. 혼자 즐긴단 말이야. 그 학자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줘야지. 자기가 공부한 걸 발표를 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못 배운 사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그래야 학문이 필요한 거지. 혼자 학자들 혼자 즐기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사양산업이다. 근데 사실은 학문은 인문학이죠. 문사철이 학문이라고 그래요.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 학문이에요. 기타 뭐 공학 뭐 이런 거, 의학 이런 건 잡학이라고 그래. 잡학이라고 학문 취급에 끼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지금 뭐 공학 계열이 취직이 잘 되고 뭐 이거 문과를 줄이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을 올려주고 채용을 하고 하는 사람은 인문학 출신이에요. 총무과에서 총무부장.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이공계를 나와가지고 취직은 될지언정 그 사람을 좌지우지 한 사람은 인문학 쪽이다. 총무과장, 총무부장, 뭐 행정 쪽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안이 식물을 키우면서 비로소 내 양생법을 터득했노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양화소록의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양화소록을 읽어본 사람은 옛날에도 이렇게 식물을 과학적으로 키웠고 오늘날 봐도 손색이 없게 과학적으로 키웠고 지혜가 대단하고 기술이 대단하다. 거기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양화소록의 서문의 강의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결국은 나의 양생법을 터득했노라거든.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 환경도 그렇고 인간이 제일 중요하죠.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은 식물은 다른 인간 외에 다른 생물들은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그 같은 동료들이고 같이 살아야 될 존재들이지 인간에게 중요한 건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생물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문화 다양성이 더 중요하고 인간을 도외시하고 학문이 발달되고 그런 의미가 없죠. 너무 인간만을 하니까 이제 문제죠. Only for people 하니까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간을 요즘 너무 감상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등한시하고 생물 다양성만 중요하다고.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80년대에 그 생태 공원 뭐 이런 걸 우리나라 처음으로 내가 도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비 공원도 내가 만들었고 잠자리 공원도 내가 처음으로 외국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걸 해놓고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그래서 결국은 이 나비공원, 뭐 잠자리 공원, 뭐 이런 거 필요하지만은 인간에 대한 연구, 한국 사람에 대한 연구,
이게 더 절실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을 여러분들이 가치를 중요성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동반자란 말이에요. 살 때 필요한 지구 환경의 구성 요소고 동반자고. 그래서 식물을 기계만 매달리는데 식물의 가치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 중요성을. 이제 식물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고 사랑하고 하려면은 식물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요. 그래서 식물이 하기 전공이 아니더라도 식물을 가까이 하려면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식물 죽인 사람 속상하고 뭐 어렵구나 하겠지만은 자꾸 이제 해봐야 되죠. 해보면은 이해가 간단 말이야. 청을 줘야 그게 반응이 오죠. 그래서 식물 공부를 좀 이제 그 식물 공부를 여러분들은 뭐 여기 식물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 아니니까 부담스럽게 공부할 게 아니라 틈틈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틈틈이 머리 식힐 겸, 그리고 산에 가면서 도감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여가 생활이 산에 가서 식물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뭐 숲 해설가 뭐 이런 거 나오죠. 식물을 재밌단 말이야. 도감 가서 요거 무슨, 또 여기 홍릉수목원에 가면 가까이 다 이름 표찰이 나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이름도 알고 뭣도 알고. 그래서 식물을 여러분들 식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씨 뿌려 가지고 1년초 춘식 1년초죠. 봄에 씨를 뿌려서 이제 여름에 꽃이 피는 주로 열대지방산이죠. 온도가 높은 식물들. 그리고 이제 추식이 있고 춘식이. 추식은 가을에 뿌려서 봄에 꽃이 피는 것들은 이제 추운 지방에 자란 놈들. 추위를 겪어야 꽃이 피는 놈들. 지금 여러분들 실습한 봄에 씨 뿌려서 이제 여름에 꽃이 피는 것들. 그런 1년초가 있고, 추식 1년초, 춘식 1년초가 있고, 씨를 뿌려서 2년 만에 꽃이 피는 2년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숙군초,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테레니얼 숙군초, 11살이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렇죠. 가장 키우기 쉬운 게 이제 어떻게 1년초, 봄에 씨 뿌려가지고 그걸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아까 조교가 레포트 뭐 작업 일지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을 건강하게 씨를 뿌려서 잘 피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죽을 수도 있죠. 처음 키워보는데 다 잘 피울 수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핵심 과목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뭐 평가 몇 프로 뭐 이런 걸 썼는데, 출석, 레포트 내는 거, 참여율 이런 걸 나는 중요시 할 거예요. 뭐 답안지 쓰고 뭐 전공도 아닌데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답안지 쓰고 이런 거보다는 출석 잘하고 레포트 제때 내고 참여율을 좀 더 점수를 주려고 해요. 이제 식물을 그래 전공한 사람들이 보통 500종 평생 500종 공부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완전 적당히 이름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알아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 그 수업 내용하고는 좀 직접 관련이 없지만은 식물을 좀 소개하고 있죠. 100가지 정도 지금 소개가 되는 셈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식물을 잘 몰라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념식수를 하는데,
기념식수를 뭐 왕이, 대통령이, 이런 총장이 기념식수를 하죠. 그러면 뭘 무슨 날을 행사 날을 기념하게 기념식수를 하는 것은 영원히 오래 가야죠. 심어 놓은 게. 그러니까 나무 수명이 1000년 넘는 게 지금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몇십 주 쪽으로나 1000년 넘는단 말이야.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그래서 기념식수를 하는 나무들은 일단은 몇백 년은 가야죠. 심어 놓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기려야 되죠. 그러니까 수종 선정을 오래 살 수 있는 나무를 기념식수로 선정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가, 폭이 5m인가 10m인가 30m인가 50m, 그걸 알아가지고 심는 위치 공간에 맞는 수종을 또 선정해야죠. 그 대부분 기념식수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좁은 공간에다 큰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빨리 죽어버린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환경에 안 맞는 나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이 안산고등학교가 참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아픔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마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안산고등학교 학생들의 를 위로한다고 기념식수를 직접 한 건 아니고 백악관에 나무를 한 주 보냈어요. 안산고등학교 심으라고. 그런데 이 나무가 신문에는 마그노리아 목련이라고 신문에 보도됐어요. 오바마가 백악관에 마그노리아 새끼를 분양해서 위로차 안산고등학교 심게 했다. 상당히 신문에 당시에 많이 오르락내렸죠.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마그노리아라고 했는데 이게 목련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되는 목련이 아니고 상록성 목련을 심었더라고요. 이걸 백악관에서 가져다가. 이건 태산목이라고 그래요. 목련이 아니고. 목련 속이에요. 마그노리아 그란디플로라, 그란디 크단 말이야, 꽃이. 상록성 목련이에요, 이건. 우리가 목련은 낙엽성이죠. 봄에, 일찍 봄에. 그래서 백목련, 자목련, 목련, 지금 한밭꽃, 이런 것이 피고, 일본 목련이 피고, 지금 초여름에 지금 이게 꽃이 펴요. 여름에. 상록성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추위에 약해요, 이 나무가. 남쪽 지방에. 엄청 크게 크고. 그런데 안산고등학교에다가 태산목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작년에 확인 안 해봤는데 얼어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월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놈들이 잘못 추천한 거죠. 백악관에 큰 태산목이 있어요. 무슨 몇 대 대통령이 심었다고. 그걸 이제 새끼 쳐가지고 분양도 해주고 백악관 나무라고 하는데, 의도는 좋은데 서울에서 월동이 안 된 태산목을 기념식수를 했다는 건 논센스죠.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태산목이 크면은 이렇게 하얀 꽃이 피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얀 꽃이, 목련꽃 같이. 목련, 나무에 연꽃이 핀단 말이에요. 예? 목련은 연꽃은 물에 피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연, 목련이라. 꽃이 연꽃하고 비슷해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념식수를 하고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심어놓은 자리에서 자기 생명대로 50년, 수령이 50년까지 사는 나무, 50년 살고 1000년 되는 나무 1000년 살도록 그렇게 심어줘야지,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백냥금이라고 자고 아리시아인데, 요거는 이제 한 봄이 꽃이, 빨간 꽃이 이렇게 남쪽에 숲속에, 난대림 숲속에 그늘에서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 열고, 그래서 요거 서울에서는 이제 노란색, 주로 빨간 열매인데 이제 원해적 노란색도 나오는데, 요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서울에서는 화분에 심어서 실내용으로, 실내는 아무래도 그늘이 많이 지죠. 햇볕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늘에도 잘 되는 나무를 심어야 되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산호수도 있고, 백냥금, 만냥금, 백송, 파이너스 풍기 하나. 백송은
우리나라 소나무는 적송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숲이가 붉으니까. 백송은 나무 줄기가 하얘니까 백송이에요. 그 중국 원산이에요. 그래서 이 백송을 주로 이제 명나라 때 사신으로 공부하러 많이 갔죠. 그래서 선비들이 많이 기념으로 가져와가지고, 이것도 좀 선비들이 중국 공부하러 가가지고 중국에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을 기념으로 가져와가지고 궁궐에 여기저기 심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유학생들이 외국 가가지고 어디 미국 가니까 어디 프랑스 가니까 좋은 식물이 있다, 그거 가져다가 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옛날 선비들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한 거죠.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이 백송을 명나라 때 북경이 하니까 백송이 있고 하니까 이걸 묘목을 가져다가 심어놓은 게 지금 천연기념물로 대여소주 지금 지정이 됐어요. 몇백 년 돼가지고. 이렇게 숲이가 하얗단 말이에요. 백송. 백철쭉, 철쭉 중에 하얀 꽃이 피는 뭐, 철쭉, 진달래, 철쭉.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철쭉이 너무나 좋은데, 아름답고 꽃도 좋고 그늘에서도 꽃이 피고 그런데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심어. 이게 진달래도 좋아요. 철쭉도 좋고. 그래서 지금 고려대에 있는 건 전부 외철쭉이에요. 일본 철쭉. 응? 일본 철쭉. 그리고 좀 따뜻해야 되고, 일본 그 습도도. 왜 이제, 참, 나 이해가 안 가요. 자꾸 그 말로만 민족고대 하면서 왜 일본 철쭉을 50만 유로 심어가지고 난리를 치냐고. 산철쭉이 있고, 지금 외철쭉이라고 해서 일본 철쭉, 상록성 철쭉, 홍황철쭉, 이런 건 이제 원해종, 야생종으로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아름답게 개발한 것들. 철쭉류 중에서 만병초라는 게 있어요. 요 백두산 만병초. 백두산 춥죠? 눈이 많이 쌓여. 그럼 여기에 상록, 활렵, 철쭉이 자라고 있다. 노란 거. 천지 주변에. 만병초. 만병초는 만병초, 만 가지 병을 고쳐준단 말이야. 만병초는 이파리를 지금도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산에 그 아줌마지들 뭐 산나물 그 도로에서 팔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만병초 이파리를 몇 개씩 말아가지고 팔고 있다고. 지금도 한약재로 쓰고 있어요. 그 무좀도 뭐 낫고 뭣도 낫고 한다고. 그런데 이 만병초가 상록 활렵이니까 이파리가 넓은 건데 왜 저 추위에 강하단 말.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도 있지만은 여기 설악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뭐 울릉도 성인봉도 있고 저기 한라산도 있고 고산 수목이죠. 이런 그 특징이. 버즘나무는 이제 플라타나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아마 이 플라타나스는 이제 이쪽 유럽 이쪽이 원산지이면서 가장 나무 중에서 독한 놈이에요. 전 세계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는 나무 플라타나. 죽으라고도 안 죽어요. 꽂아놓으면. 그래서 세 종류가 있어, 플라타나스는. 오리엔탈리스, 옥시덴탈리스, 에이스포리아, 플라타나스, 샹게리제, 플라타나스. 아주 공해에도 강하고, 목재는 뭐 쓸모가 없어요. 굉장히 쓸모가 없는데, 워낙 강하게, 공해에도 강하고 잘 자라니까 녹음수로, 가로수로만 쓰죠. 벽어동. 푸를 벽자죠. 나무 이파리가 푸르니까 이제 벽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 줄기가 녹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벽어동이 이제 우리가 친숙한 것은 봉황이 벽어동에 둥우리를 치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자란다. 봉황새는 무슨 새냐? 태평시대만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적인 길조죠. 그래서 이 봉황이 나타나기를 기원한단 말이에요. 태평시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봉황이 둥우리를 치는 나무는 벽어동이에요. 집에 벽어동을 심는. 그래서 전남 담양에 그 소세원에 가면 대봉대, 봉황을 기다리는 집이고 그 앞에다가 벽어동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먹이는 대나무 열매를 먹고 자란다라고 전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벽어동, 경량 속성수고
열매 먹을 수도 있고, 병꽃나무는 꽃이 이제 병꽃같이 병 모양으로 생겨서 산에 야생하는 병아리꽃은 뭐 꽃이 뭐 아주 귀여워서 병아리꽃이라고 그러는데 하얀 꽃. 보리수나무. 보리수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어때? 불교는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죠. 인도는 더운 지방이죠. 그러면 인도의 보리수가 우리나라 될 수가 없죠. 기후가 틀리니까. 왜 이제 보리수라고 했는지가 조금 의문인데, 파리똥나무라고도 이름이 있었는데, 이 원래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보리수, 바이커스 릴리조사, 바이커스 릴리조사 뽕나무과의 큰 나무죠. 상록 활엽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리수라고 하면 이 파리똥 같이 생겼다고 이 발음이 보리수라고 된 것도 같은데, 이거 전혀 석가모니의 보리수와는 틀리죠. 그런데 사찰에 가면은 보리수라고 써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피나무에다가 보리수다.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모르기도 하고 또는 알고도 심을 수가 있고, 이 나무를 심고 싶은데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파이커스 릴리조사 이걸 심고 싶은데 한국에는 월동이 안 되니까 이와 유사한 나무가 뭔가. 그래서 이 바이커스 릴리조사하고 이 피나무하고 이파리 형태가 똑같아요. 끝이 삐죽해가지고 하트형으로 생겨서.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이 피나무 열매가 단단해서 염주를 만들어요. 염주를. 그래서 사찰에 가면 이제 피나무를 보리수라, 그건 아니고, 원래 보리수는 아니고, 이건 당분이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종류가 또 여러 가지고. 보리밥나무, 넝쿨성, 상록성도 제주도에 가면 이런 게 있고, 보리장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분꽃나무, 향기가 좋은 하얀 꽃이 피고, 낙엽 활력 관목, 비파나무, 이파리 모양이 이제 비파같이 생겼다. 이파리 모양이 비파나무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먹고 남쪽 지방에 자라죠. 뭐 잼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사철나무. 사철 푸르니까 이제 사철나무라고 한다고, 뭐 상록수인데 이걸 사철 푸른 것 나무들이 많은데 이건 일단 사철나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사철나무는 잎이 녹색 상록 활렵이면서 빨간 열매가 붙으니까 보기가 좋죠. 이렇게 이파리가 두꺼운 나무가 추위에 약한데 서울에서도 되는 나무. 이거 변종으로 은태, 금태, 뭐 줄사출 이런 것들이 있고, 산겨름나무 이제 단풍나무 종류인데 낙엽 활력 교목으로 산겨름나무, 산딸나무. 지금 산딸나무 꽃이 폈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피고 열매가 어디 있어? 딸기같이 열어요. 이렇게. 그래서 산딸나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미국 산딸나무나 푸는, 원래는 하얀 건데 푸는 거로 되는데, 이 산딸나무는 이게 하얀 게 꽃이 아니고 꽃잎이 아니고 이게 꽃잎이라고 안에. 이 하얀 것은, 요것은 꽃잎이 아니고 가짜 꽃잎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도 양악해가지고 벌나비를 유혹하려고 빨간 가짜 이파리가 꽃잎이 붙은 거예요. 하얀 꽃잎이 붙거나. 원래 꽃은 여기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에 야생하면서 지금 하얀 꽃이 지금 피고 있죠. 산사나무. 산사주, 우리 술 있죠. 뭐 산사주 빨간 열매로 강장제 술을 담는데 산사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집안에 산사나무를 한 주 심어서 이 열매를 따서 술을 담가 먹고, 빨간 열매 하얀 꽃이 피고 원해종도 있고, 산수유, 이제 이름 보면 노란 꽃이 피는
구례, 전남 구례가 산수유 마을이는 온통 마을이 산수유죠. 노란 꽃이 피고 빨간 열매가 열리고, 이게 이제 한약재죠. 원래 한약재, 강장제로서. 근데 이제 산수유하고 생강나무 꽃이 거의 비슷한데 열매 색깔이 이건 빨갛고 이건 깜장이고, 생강나무하고, 생강나무는 이파리를 만져보면 생강 냄새가 나죠. 살구나무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살구를 과일로 취급을 안 하는데, 상당히 옛날에는 먹거리가 없을 때는 살구나무도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였어. 지금은 뭐 사과, 배, 주로 포도 이런 거 치우치는데, 앵두나 살구도 상당히 중요한 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구꽃이 봄에 피면은 보기가 아름답고, 살구씨가 행인, 살구씨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양 한의학에서는 살구씨가 아까 만병초도 있지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리고 살구씨로 비누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전설에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행님, 살구나무 수번 한의대를 우리 행님이라고, 살구, 이제 개구자를 쓰긴 하지만은 살구씨에는 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으니까 약효가 있는 게 사실은.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지만은. 그리고 살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행단은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행단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옛날에는 교실이 없었죠. 마당에서, 뜰에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학생들, 제자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선생이니까 교단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높은데 내려다 보려면은. 그래서 행단에서 공자님이 앉아서 이제 제자들을 마당에 뜰에 엎드려서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마당에 앉혀서 가르쳤다 해서, 유교는 이제 공자를 모시니까 공자의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따르지만은 살아있을 때 모습, 공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가, 이런 것도 따라서 한다고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들을 행단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행단에 이 행자가 무슨 나무냐? 단 주변에 이제 떼약볕에 그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보리소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수도를 하셨고, 공자님은 행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요. 그럼 이 행이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은행나무냐, 살구나무냐? 이 행단,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하는 행단은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행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중국을 가보지도 않고 행단이니까 그게 은행나무구나 해가지고 은행나무 심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성균관 대학교 배지도 은행나무 이파리가 그려져 있고, 성균관에 가면은, 성균관이 이제 조선시대는 대학교죠. 서원향교는 중고등학교고 초등학교는 서당이고 그런 셈이죠. 서원향교, 성균관 전부 은행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행단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모든 그 학문은, 공부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귀동냥해가지고 틀린 게 너무 많다고. 살구나무가 이렇게 맛있게 열죠. 살구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수종 스기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일본의 목재주택은 주로 이 스기나무하고 편백으로 많이 짓는데, 삼나무.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수종이지만은 일본에는 사람들이 삼나무, 편백수 꽉 차 있죠. 일본에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산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 꽉 차 있어요. 일본에는 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도 목재를 수입해 쓰고 있어요. 자기 건 지키고.
에? 지금 아마존강 뭐 인도네시아에서 싼 나무를 사다가 집을 짓고 그래요. 자기 나라 나무는 아끼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면은 이 아름들이 숲이 하늘을 찌를 듯한 숲이 꽉 차 있죠. 그 대표적인 수종이 이제 삼나무, 편백, 뭐 화백.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남쪽에 보성, 뭐 제주도에 일본 삼나무를 심어놨는데 일본 원산지 같이 커주지를 못하죠. 환경이 틀리니까. 살긴 살지만은. 그 다음에 생강나무,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생강나무는 뭐 산에 자란 노란 단풍이 들고 노란 꽃이 피고 깜장 열매가 열리고, 이 생강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옛날 머리기름을 썼다고, 피마자 동백기름을 쓰지만은, 그리고 이 열매를 먹고 자란 새가 동박새라는 새가 있어요. 동박새, 조그만 새가. 그래가지고 이 생강나무를 동박새가 먹는다 해서 동백나무라고도 시골에서 부르는 건 잘못됐고, 이파리 줄기를 꺾어보면 이제 생강 냄새가 나죠. 아까 산수유하고 생강나무 틀리죠. 서부해당화 중국 원산인데 꽃이 아름답죠. 꽃이 낙이 발리. 서양 측백. 측백나무 중에서 이제 서양 아프리카다. 이렇게 서양 측백. 이 서양 측백은 상록 침엽 대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는 뭘 좀 추위에 약하고. 여기까지 이제 백종, 뭐 대표적인 백종 식물을 좀 알아봤어요. 요거 이제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이제 식물을 공부하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나무의 생리, 생태, 뭐 최대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식물을 이용해야지, 이름만 들어가지고 도감 보고 알고 그래가지고는 식물로.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잘못 심으면은 피해를 본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집 가까이에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덮치거나 너무 그 습하게 한다든지 그 그늘을 많이 준다든지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려면 식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지적수, 적지적수란 말을 써요.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 지역에 가장 적합한 나무를 선정해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커야 되고, 그리고 식물은 생물이니까 계속 큰단 말이에요. 3m짜리 심었는데 30m까지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착각을 해요. 한번 심어놓으면 그대로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건물 가까이에 큰 식물을 심고 이런데 그래서는 안 되죠.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수업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요.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응?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질문하는 게 토론이 좀 정착이 안 됐어요. 질문들을 해봐야지.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의문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야죠. 어느 책 하나 보고 그걸 달달 외지 말고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의문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종강을 하도록 하고, 다음 학기에는 나는 지금 그 학부 강의는 안 하고 교양 과목만 한 과목씩 하는데, 다음 학기에는 정원문화를 개설할 거예요. 관심 듣고.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끝내죠.